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보건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활동해 온 지 벌써 20년이 된 이은정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어요. 70대로 보이시는 두 분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나는 작년에 병원비로 얼마나 썼는지 알아? 800만 원 넘게 썼어. 어머, 그렇게 많이?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매달 그대로 내고. 그러게 말이야.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내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얘기죠. 저도 그 순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어느새 제 머리에도 흰머리가 하나둘씩 늘어가더라고요. 시간 참 빠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건강이잖아요. 그리고 건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병원비, 그리고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팍팍해지니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한 푼 한 푼이 다 아깝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커서 놀라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서도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싶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지난번에 무릎이 아프셔서 병원에 갔다가 오셔서는 이은정아, 이게 보험 적용된 거 맞니?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되시죠? 특히 50대 넘어서면서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병원 갈 일도 늘어나고 그럴 때마다 의료비 부담도 커지죠. 혈압약, 당뇨약 같은 것들도 꾸준히 먹어야 하고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보험료도 내고 있는데 혜택은 제대로 받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한쪽에서는 평균 131만 원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른다는 부담스러운 소식이 동시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돌려주면서 또 올린다고? 조금 헷갈리시죠? 저도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 손으로는 돈을 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더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정보는 아시는 분만 알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큰 손해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한 분은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 넘는데도 모르고 계셨거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잠깐만요. 혹시 이런 유익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에 이은정 선생님 믿고 따라갑니다. 라고 써주시면 제가 직접 하트 눌러드릴게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돼요. 사실 이번 환급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보험료 내는 게 그냥 세금 내는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아프지도 않은데 왜 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보험의 고마움을 실감하게 되죠. 큰 수술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면 이게 건강보험이 없었으면 얼마나 나갔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의료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료비도 덩달아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빠듯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보험료 수입을 늘려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방법도 찾아야 하고요. 이번 환급 소식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월 15만 원 내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보실 수도 있고 제가 개별적으로 조언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또 내년에 오를 보험료는 내 지갑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기분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만 해도 213만 명이 넘는 분들이 환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총액은 무려 2조 8천억 원 가까이 돼요. 정말 큰 돈이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사람 한 명당 5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에요. 아까 제가 카페에서 들었던 그 대화 기억나세요? 그 어르신들처럼 많은 분들이 내가 낸 보험료는 어디 갔나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마치 우산 같은 거죠. 비가 올 때는 소중한데 맑은 날에는 잘 생각이 안 나는. 자, 그러면 왜 이런 돈을 돌려주는 걸까요?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동네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병원비 한도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내 소득 수준에 맞는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다시 돌려받도록 한 장치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제도인지 아세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어서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면에서는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이 가장 낮은 분들은 연간 87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월로 따지면 7만 원 정도죠. 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상한액이 커서 환급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돈 있는 사람은 환급을 못 받고 어려운 사람은 환급을 받는 구조거든요.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김 할머니는 작년에 병원비로 약 500만 원을 쓰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깜짝 놀라셨죠.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썼나 하면서요. 당뇨도 있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셨거든요. 인공관절 수술도 받으시고 정기검진도 받으시고. 그런데 김 할머니는 소득이 낮으셔서 상한액이 87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에서 87만 원을 뺀 413만 원을 환급받게 되신 거예요. 어머,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 돈으로 손자 용돈도 주시고 겨울옷도 새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김 할머니 옆집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얘기예요. 박 할아버지는 연금을 좀 많이 받으셔서 소득 구간이 높았어요. 병원비는 김 할머니와 비슷하게 4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상한액이 25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환급 받으신 금액이 150만 원 정도였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환급금이 이렇게 다르니까 처음에는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산되다 보니 평균 환급액이 약 131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물론 평균이라는 건 어떤 분은 더 많이, 어떤 분은 더 적게 받으신다는 뜻이겠죠. 특히 주목할 점은요, 이번 환급 대상자의 65세 이상 비율이 약 70%에 달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의료비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 환급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동네 경로당에 가서 얘기해 봤는데 10분 중에 3분 정도만 아시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런 게 있었어? 하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해당이 될까? 제일 궁금하시죠? 다행히도 건강보험공단이 친절하게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우편으로 오는 그 안내문 잘 챙겨보세요. 요즘 스팸 우편이 많아서 중요한 편지도 그냥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건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예전에 계좌를 등록해 두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입금되니까 참 편하죠.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하시면서요. 등록 안 하셨던 분들은 안내문을 받으신 뒤에 계좌만 등록하면 돼요. 홈페이지로도 할 수 있고 모바일 앱으로도 할 수 있고 팩스나 전화로도 가능해요. 물론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혹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표번호 1577-1000번으로 전화하세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이게 제일 편합니다. 상담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자, 이제는 조금 무거운 소식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한 손으로 돈을 주면서 다른 손으로 더 가져간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죠. 마치 용돈을 주면서 집안일을 더 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2026년 보험료율은 7.19%로 올해보다 1.48%포인트 올라갑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좀 복잡하죠. 실제로 우리 주머니에서 얼마나 더 나갈지 계산해 볼게요. 직장인 기준으로는 월 평균 약 2,200원 정도, 지역 가입자는 월 평균 1,2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하루로 따지면 직장인은 하루에 70원 정도, 지역 가입자는 하루에 40원 정도 더 내는 셈이에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르는 건 오르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10원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말이에요. 물론 이건 평균이고 실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400만 원인 직장인은 매달 2,000원가량, 자영업자는 4,000원 정도가 더 오르는 거예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오르는 구조죠. 제가 아는 한 자영업자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업은 잘 안 되는데 내야 할 돈은 자꾸 늘어나네. 정말 힘들어.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아니, 왜 또 오르느냐 하실 수 있어요. 정말 그럴 만하죠.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는데 보험료까지 오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자꾸 늘어나니까요. 사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보험료율을 동결했는데 그 사이에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의료비를 많이 쓰는 연령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기술도 발전하면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오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들도 있어요.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거죠. 게다가 건강보험 준비금도 2028년이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이 떨어져 간다는 얘기죠. 마치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정부는 재정을 유지하려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국민에게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기업과 정부가 더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또 어떤 단체는 보험료 인상은 사실상 또 다른 세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한편으로는 의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부담을 늘리기도 어렵고. 그런데 결국 누군가는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잖아요. 정부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고요.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환급으로 숨통이 트이지만 곧 다가올 인상으로 부담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마치 시소 같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챙기시고 동시에 앞으로의 인상에도 대비하는 겁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많은 시니어 세대일수록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해요. 댓글에 혹시 환급 안내문 받아보신 분 계시면 저 받았어요.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못 받았어요 라고 써주시면 다른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서로 도움도 될 거예요. 또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신 분들은 저도 해당될까요? 라고 써주시면 개별적으로도 답변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건강보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는 평균 131만 원을 돌려받는 환급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었죠.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 할머니 얘기 기억하세요? 413만 원을 환급 받으셨던 분 말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은정 씨 이렇게 돈을 돌려받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내년에 또 보험료가 오른다니까 뭔가 허전해. 마치 오른손으로 받으면서 왼손으로 더 내주는 기분이야.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는 거예요. 먼저 환급부터 챙기세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봐온 게 정부에서 주는 돈을 안 챙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되겠어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복잡하니까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장 보시면 몇 달은 좋게 쓸 수 있는 돈이고 손자 용돈도 주시고 좋은 옷 한 벌도 사실 수 있는 돈이거든요. 혹시 아직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보통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다 발송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받으셨으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처리하세요.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 깜빡하기 쉬워요. 계좌 등록도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에요. 1577-1000에 전화하셔서 환급금 계좌 등록하려고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원분이 차근차근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인은 월 2,200원, 지역 가입자는 월 1,200원 정도 더 내게 될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계부에는 영향을 주겠죠. 특히 연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계산해 보세요. 연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돈은 자꾸 늘어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정말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큰 수술 한 번 받으면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비싼 수술을 받아도 상한제 때문에 부담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환급 제도만 봐도 그래요. 정부에서 국민들이 의료비를 많이 썼으면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나 될까요? 정말 자랑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에요. 보험료도 오르고 본인 부담금도 여전히 부담스럽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받을 건 꼭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결국 내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겠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환급은 좋은데 인상은 부담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솔직한 마음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공감하시고 서로 위로도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환급 받으신 분이 계시면 저는 얼마 받았어요 라고 써주세요.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안 쓰셔도 되고 저도 받았어요 정도만 써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세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부모님이나 친척분들, 이웃 어르신들께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런 정보를 모르셔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알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주변에 알려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부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사람들끼리 입소문으로 퍼지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생활정보,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말고도 연금, 세금, 복지 혜택 같은 것들 중에서 모르시면 손해보는 정보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찾아뵐지 댓글로 의견 주세요. 연금 얘기해 주세요. 세금 환급 얘기해 주세요. 의료비 절약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해 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정보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은 꼭 해놓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이은정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환급 안내문 오면 꼭 챙기시고요.